사계절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 함양. 우렁찬 폭포 소리와 맑은 계곡은 아름다움의 산매경에 빠지게 하고요. 지방과 살코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모습이 절로 군침이 돌게 합니다. 풍경여지도 오늘은 경남 함양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의 숲, 상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인데요. 숲의 면적은 약 21헥타르, 120여 종의 나무 2만여 그루가 자라고 있고요. 곱게 피어난 갖가지 꽃들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특히 넓은 연밭은 이곳 상림의 자랑인데요. 연못을 온통 초록으로 뒤덮은 커다란 연잎. 화려하면서도 우아하게 피어난 연꽃이 더욱 돋보입니다. 상림은 신라 말 고운 최치원 선생이 홍수를 막기 위해 조성한 숲인데요. 상림에는 그를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정자 사운정과 손수 나무를 심고 민심을 바르게 했던 그의 공적을 기리는 신도비가 있습니다. 천년의 숨결을 품은 고요한 숲길을 걷다 보면 석불을 만나게 됩니다. 함양읍 이은리 냇가에서 1950년경에 출토된 것을 옮겨온 것인데요. 근처에 있었던 망가사의 유물로 추정됩니다. 불상의 두 손은 떨어지고 없지만 표정은 소박하고 푸근하기만 합니다. 넓은 상림 곳곳에 누각과 정자가 있어 다리를 쉬어가며 구경할 수 있는데요.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숲답게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하나로 어우러진 열리목, 흔히 사랑나무라고 하죠. 서로의 성격과 기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가 된 두 나무. 지혜로운 사랑법을 자연에서 배웁니다. 사계절 언제 찾아가도 아름다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곳, 상림입니다. 예로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찾은 곳은 학문과 풍류를 꽃피운 선비의 고장, 함양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운흥공 일두 정여창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서원입니다. 그 영주의 소수서원, 그리고 저 황희대의 문헌서원에 이어 가지고 세 번째로 세워지고 네 번째로 사역을 받은 그런 서원입니다. 서원에서 공부하던 선비들이 자연을 벗하며 휴식을 즐겼던 풍영루. 풍영루를 지나면 명성당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명성, 밝으면 성실하다. 바로 중용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양쪽의 거경제와 지비제는 스승의 거처입니다. 난계서원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의 유림들, 즉 선비들이 자발적으로 건립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서원의 건물 배치 양식이 있습니다. 전학후묘, 그러니까 앞에는 공부하는 공간, 뒤에는 제사 모시는 제한 공간.
명성당 뒤편 언덕에 선비를 상징하는 배롱나무 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일두 정여창 선생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제사를 모시는 제향 공간입니다. 조선시대 실천유학의 선구자였던 일두 정여창 선생의 숨결이 곳곳에 스며 있는데요. 옛 학자가 전하는 무언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봅니다.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지만 때로 길 자체가 목적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숲이나 강보다 더 아름다운 길, 지안제입니다. 오도제 아래 위치한 지안제는 함양 최고의 명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구불구불 S자로 휘어지는 길이 멋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꼽힐 정도로 매력적입니다. 지안제 중간에 주차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잠시 차를 세울 수도 있는데요. 길 자체가 절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길 지안제를 지나 도착한 곳은 또 다른 길입니다. 함양의 선비 문화와 함께 숲과 계곡, 정자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선비 문화 탐방로. 출발지는 거연정입니다. 한가롭게 개천과 바위를 즐긴다는 시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거연정은 자연석 위에다 세웠는 전면 3칸, 측면 2칸으로 안에는 방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계자난간을 부르는 아주 우리나라 전통적인 정자입니다. 흥선대원군 때 철거된 서산서원의 목재로 중수한 정자인데요. 덕유산에서 흘러나오는 남강천 앞에 자리하고 있어 그 풍광이 선경처럼 아름답습니다. 6.2km에 달하는 선비 문화탐방로는 화림동 계곡을 지나게 되는데요. 수많은 정자와 기암괴석과 맑은 물, 무릉도원을 연출합니다. 선비문화 탐방로는 조선시대의 과거를 보러 갈 때 영남 지방의 선비들이 이 길을 통해서 60년을 넘어서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이다. 그렇게 해서 선비 탐방로라 이렇게 이름이 되었습니다. 선비들이 다녔던 그 길에는 모두 7개의 정자가 남아 있는데요. 동호정은 남강천의 작은 못, 옥녀담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 동호정은 임진하는 때 동호 장만리가 선조 임금을 업고 의주로 옹진할 때 아주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얻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사히 임금이 피신할 수 있다고 그러고 선조의 몽진을 도왔던 동호 장만리를 기리기 위해 만든 정자인데요. 화림동 계곡의 정자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합니다. 동호정 앞으로는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던 넓은 한반, 차이람이 있는데요. 멋과 운치가 가득한 함양의 풍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함양의 맛을 찾아갑니다. 지리산 아래 마천 흑돼지촌. 칼질하면 잘 안 나가요 이게 고기가 붙어가지고 그만큼 힘들어요. 달라붙잖아요 지방에 칼이 찰지다고 하죠. 예.
지리산 흑돼지는 근육 내에 지방이 촘촘히 들어있어서 육질이 부드럽고 쫄깃한데요. 부위별로 제각각의 풍미를 자랑합니다. 살살 소금 뿌려 드시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고기에는 살코기만 있어 보이는데 기름이 박혀 있어서 정말 육질이 좋아요. 목살도 저희 집에 많이 나가는 메뉴고요. 이거는 갈매기살입니다. 그리고 이게 항정이고요. 등심 덧살이라고 하는 가브리살. 그리고 삼겹살. 맛있게 드십시오. 모든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가 두꺼운 것부터 구워야 하는데요. 두툼한 목살과 항정살을 먼저 올려서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면 타지고 고소한 비계와 쫄깃한 살코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룹니다. 두툼한 목살에는 칼집을 넣어서 고기가 속까지 고루 잘 익고요.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고로 고기는 쌈이죠. 상추와 깻잎, 파채와 마늘이 고기와 어우러지면 고소하면서도 뒷맛이 깔끔합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살짝 뿌려서 구워낸 갈비살인데요. 소고기의 맛이 부럽지 않습니다. 저 오줌 중에서 가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소고기 같죠? 네. 되게 쫄깃쫄깃하네. 네,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이 소고기 말고 돼지고기의 육즙이 참 입에서 쫙. 원래 이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맞아요. 잘 구운 고기 한 점, 상추 위에 올려놓고 매콤하게 양념한 파채를 곁들여서 입으로 쏙, 입안을 꽉 채운 맛의 향연에 세상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보통 목살은 퍼석한데 여기는 목살도 부드러운 것 같아요. 버섯한 퍽퍽하고. 약간 육즙이 입에서 조금 감도는 그런 맛이 있어. 그건 제가 잘 구워서. 맞아. 이거 너무 잘 구워서 그래. 부드럽고 쫄깃한 고기 맛에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여정, 용추사로 발길을 돌립니다. 용추사는 신라시대 각연 스님이 창건한 사찰인데요. 덕유산에 장수사를 세운 뒤 부속 암자 가운데 하나로 지은 절입니다. 이후 장수사가 폐사되자 장수사의 일주문을 이곳으로 옮겨왔는데요. 현판에는 덕유산 장수사 조계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장수사는 해인사에 버금갈 정도로 큰 사찰이었지만 6.25 전쟁 때 소실됐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한적한 숲길을 따라가면 용추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작고 고요한 산사입니다. 명부전에는 모두 13구의 불상을 모시고 있는데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명부의 심판관인 10명의 왕이 배치돼 있습니다.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조선 후기 지장시황상입니다. 작은 사찰 용추사는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용추사를 창건한 각연 스님을 비롯해서 청허, 송운, 무학대사의 진영이 봉안돼 있습니다. 비단 바탕에 채색한 것으로 모두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철룡을 그린 철룡탱은 조선 후기 신장도 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용추사는 자연경관도 아름다운데요.
좁은 길을 따라 용추사 밑으로 내려가면 이무기가 살았다고 하는 용추 계곡이 있습니다. 폭포수가 사방으로 물방울을 튕기며 힘차게 떨어지는 용추폭포. 용이 몸부림치는 것 같은 시원한 물줄기와 투명하도록 맑고 푸른 연못. 안반 위를 흘러 힘차게 떨어지는 물줄기가 가슴까지 후련하게 하는데요. 함양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절경입니다. 첩첩산 중 땅의 기운과 맑은 물, 시간으로 키운 신비의 영약 산삼. 산삼으로 활력을 함양하며 항로와의 미래를 열어가는 청정자연의 고장, 경남 함양이었습니다.